유형법으로 봐봐. 그리고 니네는 수업 첫 타임도 아니어서 항상 전날에는 영상 올라가 있어. 뭐 숙제에 대한 영상. 몰콜 애들이면은 그 정도는 보고 오겠지. 너네가 첫 타임이 아니라 보인고 애들이 첫 타임이잖아. 그러니까 너네 수업 전날에 무조건 보인고 애들 거 수업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다른 먹고 수업이, 그러니까 너네가 마지막 아니면 거의 첫 타임이었던 적도 있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영상 올라오는 거 좀만 신경 쓰면 너희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어찌됐든 여기서부터 보면은 문제라도 지금 좀 읽어봐. 나 이거 필기하는 동안. 이제 토요일부터야? 토요일 때부터 하면 되지. 토요일 1번은 안 할게. 1번은 그냥 그것만 얘기할게. 1번은 어차피 답이 정해져 있는데 5번 거를 어떻게 구할 거야? 여학생 사이에 적어도 한 명이 남학생이 아닌 경우에, 남학생이 서는 경우의 수 전체에서 몇 번 빼면 돼? 2번 문항 빼주면 되지. 여학생 사이에 적어도 한 명이 남학생이 서 있는 경우의 수는 여학생이 3명 다 이웃한 경우로 전체에서 빼주면 되잖아. 됐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한다 정도만 너희가 생각해주면 되는 거고, 2번 같은 경우에는 631번째 문제열의 마지막 문자니까 맨 앞에 A가 올 때부터 E가 올 때까지 세면은 몇 개야? 120개 곱하기 5니까 여기가 600개지. 여기가 600개고 그 다음에 F, A가 오는 게 몇 개야? F, A가 오면 뒤에 24개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나머지 세주면 되지. 그럼 3번. 일단 처음에 몇 경기를 해야 돼? 16명이 있으니까 몇 경기를 해야 돼? 8경기를 그냥 하고, 8경기를 하고 나서 1등부터 8등까지 가려야 되잖아. 그럼 일단은 16강전 했지? 그 다음 8강전까지 하면 몇 경기야? 4경기지. 그럼 8강전까지 하면은 위에 이제 승자조랑 아래 패자조가 있지. 여기 순위를 다 가리려면 승자조랑 패자조 경기를 똑같은 경기수 요소 똑같은 경기수만큼 진행을 해야 되니까 내가 여기다가 곱하기 몇 해도 돼? 2 해도 괜찮지. 그럼 이제 승자조 경기하는 거 4강전 경기 몇 개야? 4강전 몇 개야? 2개. 그럼 이제 그냥 결승하는 건 몇 경기야? 3, 4위전 한 경기 이렇게 끝. 그럼 4번 2700 소인수 분해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 약수를 만들 때 구의 배수는 어떻게 만들어? 일단 약수를 만들 때 구의 배수를 만들려면은 2는 몇 개까지 쓸 수 있어? 2를 안 쓰거나 하나 쓰거나 2개까지 쓸 수 있지. 3가지. 5도 안 쓰거나 하나 쓰거나 2개 쓰거나 3가지 쓸 수 있지. 그럼 3은 어떻게 써야 돼? 3의 제곱을 쓰거나 3의 세제곱을 쓰거나 2가지 경우밖에 없지. 이렇게 세줘야 돼. 이 약수의 개수는. 그럼 내가 여기에 쓰는 숫자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에 쓰는 숫자를 베타라고 하면 문제에서 결국 알파가 여기 있는 숫자들보다는 커야 되고 베타는 여기 있는 숫자들보다 작아야 된단 말이야. 여기가 잘 생각해봐. 여기서 이웃한 데는 똑같은 수를 못 쓴대. 그럼 여기는 숫자를 최소 몇 개는 써야 돼? 최소 2개는 써야 되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어떻게 나누면 돼?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3일 때부터 4일 때, 5일 때, 6일 때 이렇게 가능하지.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3이면 어디까지가 몇 개 있어? 1, 4, 2, 5, 3, 6, 4, 7 몇 개 있어? 4개 있지?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4 차이 나는 건 5 차이 나는 건 6 차이 나는 건 1개. 이렇게까지 괜찮지? 그러면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3 차이가 난대. 그럼 여기에 쓸 수 있는 숫자는 2랑 3 2개밖에 없지. 그럼 그걸 배치를 하는 게 2, 3, 2, 3 아니면 3, 2, 3이 몇 개야? 2가지. 그 다음 얘네가 4 차이가 나. 그럼 여기 쓸 수 있는 숫자가 3가지지. 그럼 여기 쓸 수 있는 숫자 몇 가지야? 3가지. 여기 쓸 수 있는 숫자는? 여기도 2가지. 하나 더 해야 되나? 이렇게. 그 다음 여기는 그럼 뭐라고 쓰면 돼? 차이가 5가 나. 여기 쓸 수 있는 숫자 4개니까 4 곱하기 3, 3, 3. 여기는 너네가 해봐. 이렇게 해주면 되지.
그러니까 이 문제들이 계속 이제 좀 다양하게 변형이 되어서 나오는데 요거까지만 해결을 할 수 있으면 될 거고 그냥 6번은 어려워 보이지만 어렵지 않아. 이게 결국 같은 환경끼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이웃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이웃하게 배정하는 방법이 이렇게 배정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배정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배정하는 방법이 있지. 총 몇 가지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니까 나머지 그냥 너희가 알아서 배정하면 되지 이거는. 뭐 선택 이용 잘해서 그 다음에 1번. 그러니까 1번엔 착각할 수 있는 게 여기 지금 점이 5개가 있어. 점이 5개가 있어서 이 길이를 5라고 착각을 해. 세상에 그런 병신이 어딨냐고? 있어. 누군가는 분명 시험 시간에 그 짓을 할 거야. 여기 길이 얼마라고? 4야? 그럼 요 길이 얼마야? 3개짜리는? 2야? 그렇게 잘 생각해야 돼. 아니 진짜 니네가 그 병신이 될 수도 있어서 그래. 해 분명히 그 짓을. 그러니까 이건 조심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넓이가 2분의 5인 사각형을 만드는 경우의 수는 그러니까 윗변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가 얼마여야 돼? 합이? 뭐여야 되지? 그러니까 4, 1일 때, 3, 2일 때, 2, 3일 때, 1, 4일 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너네가 고르면 되지? 그래서 4, 1을 고르는 경우의 수는 몇 개야? 그래서 여기 길이 4짜리 하나밖에 없지. 여기 길이 1짜리 몇 개 있어? 4개. 여기 길이 3짜리 몇 개 있고 2개 있고 여기는 2짜리는 3개 있지. 그래서 6개. 그래서 여기다 2개 더한 다음에 곱하기 2 하면 되지. 그래서 그 다음에 2번은 뭐 할 것도 없지. 2번은 이 문제는 너희가 홀수가 3개일 때, 2개일 때, 1개일 때, 0개일 때로 케이스 나눠서 하면 되는데 이거 되는 경우가 한 경우밖에 없어. 홀수가 0개고 짝수가 3개가 되는 경우밖에 안 돼. 왜 이거밖에 안 되냐고? 해보면 그래. 그래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야? 항상 홀수 기준으로 나눠주면은 내가 얘기했잖아. 이게 맨날 그냥 A, B, C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 정도 수준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막 되게 복잡하게도 나오잖아 결국. 복잡하게도 나오니까 저런 거에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유일해. 그냥 홀수 기준으로 케이스 나누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기만 하면 돼 너네가. 그럼 3번 의자 문제. 너네 이거 언제 풀었어? 그래 이거 체크온에 넣고 내가 4번 리뷰에도 넣어놨지. 4번 리뷰 뭐 문제도 이거 케이스 어떻게 나누면 돼?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문제의 조건들이 조금씩 바뀌어. 원래는 그냥 앞뒤 양옆으로만 못 앉는 거였는데 앞뒤로 못 앉고 이번에는 10초가 되도록 앉지 않는다니까 뒤로 못 앉는 게 아니라 그 뒤 옆으로 싹 다 못 앉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케이스 어떻게 나누기로 했어? 위에 4명 아래에 0명 앉을 때 그럼 이제 여기 11, 12 여기 어차피 못 앉지? 여기 못 앉고 여기 4시 앉으려면 이렇게 앉아야 되지. 좌석 결정했고 그럼 그 다음에 A가 앉을 수 있는 애 어디밖에 없어? 여기밖에 없고 B가 앉을 수 있는 애는 대충 하나 고르고 나머지 2팩토리얼 이렇게 했으면 되고 그 다음 3명 1명 앉을 때 세 명 1명 앉을 때 25에는 못 앉는다 그랬어. 왜 못 앉는다 그랬어? 25에 앉으면은 잠깐 10초가 차이 나는 거 14부터 못 앉지. 그럼 이제 연달아서 3명이 앉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까지는 앉을 수 있어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디 앉아야 돼? 23에만 앉아야 되고 그럼 여기는 이렇게밖에 못 앉지. 그럼 A가 앉을 수 있는 자리 몇 군데야? 둘 중 하나. B가 앉을 수 있는데도 둘 중 하나 나머지 2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지. 그 다음 마지막 둘도 여기는 그치 무조건 23, 25 앉아야 되지. 그럼 그 다음에 25 앉았으니까 어디 못 앉아? 15부터 쭉 못 앉아. 14부터 못 앉지? 이렇게 못 앉고 그러면 여기랑 여기 앉을 수밖에 없지. 그럼 A가 앉을 자리가 몇 개야? 세 군데 중에 하나. B는 여기 고정. 그리고 나머지 200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 그 다음 4번은 NPR은 뭐야 이거? n-1t r 플러스 r 곱하기 n-1p r-1 이거지.
얘들아 이거 금요일 교재에 있거든? 금요일과 이거 그 주간지 금요일 거에 보면은 이거를 수식으로 설명하라도 수식으로도 쓰고 그냥 뭐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라도 있어. 수식으로 어떻게 하면 돼? MPR이 뭔지 N팩토리얼이라는 게 N-R팩토리얼 그렇게 써서 이제 너희가 통분해서 계산을 하면 되거든? 그거 말고 잘 생각해봐. 이거는 그냥 N명 중에 R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거지. 그치? 그럼 이건 뭐야?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를 우리가 NCR 공식도 있지. 그러니까 NCR 공식도 두 개를 다 해보자 지금. NCR이 요게 있고 R분의 N 곱하기 N-1C R-1이 있는데 이것들 다 수식으로 증명하는 거는 그냥 하면 돼. 수식으로 증명하는 건 너희가 통분만 잘 해주면 되는데 이것들을 그냥 예시로 들 수 있어야 돼. 잘 봐봐. 다 그냥 기준은 이거야. 어쨌든 N명 중에 R명을 뽑는데 분명히 N명 중에 태연이가 들어가 있어 만약에. 그러면은 케이스는 무조건 이렇게 두 개 아니야? 태연이가 반드시 뽑히는 경우랑 태연이가 뽑히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겠지. 그럼 이제 여기서 태연이를 이 경우는 뭐야? 태연이를 뽑지 않겠대. 그럼 한 명이 줄었지. 그래서 N-1명 중에 R명을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됐어? 그 다음 이 경우는 태연이를 반드시 뽑을 거야. 그럼 태연이를 뽑아놨어. 그럼 남은 N-1명 중에 몇 명? R-1명만 뽑으면 되지. 그래서 걔네들을 배열을 해놓고 앞에 R은 왜 곱해져 있어? R-1명을 깔아놨으면 빈 공간이 몇 개 있어? 하나가 늘어나서 R개가 있지. 그럼 거기에 태연이가 알아서 들어가주면 되잖아. 라는 예시를 들면 돼 너네가. 됐어? 그럼 얘들 똑같이 설명해봐. 그냥 N명 중에 R명을 뽑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이건 뭐야? 태연이를 뽑지. 뭔 소리야? 태연이를 뽑는 경우지. 태연이를 뽑는 경우, 태연이를 뽑지. 않는 경우. 너라고 얘기 안 했어? 태연이라는 애들은 이제 무수히 많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양변에 R 곱하기 이렇게 처리를 해보자. 이거는 N명 중에 R명을 뽑고 그 중에서 대표를 뽑는 거야. 그래서 N명 중에서 R명을 뽑고 그 중에서 대표를 뽑는 거 괜찮지? 그럼 얘는 뭐야? 대표를 뽑아놓고 N명 중에 한 번 대표를 뽑아놓고 남은 애들 R-1명 뽑는 거 라고 설명하면 돼. 근데 이렇게 설명했을 때 장점은 뭐야? 공식을 외우지 않아도 돼. 난 이걸 못 외워. 말했잖아 머리가 나쁘다고. 그래 나는 외우는 걸 잘 못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해를 했어. 오케이?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예시를 들 수 있으면 이런 것들은 공식도 아니야. 그냥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생각이 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들 다 원리는 뭐야? 이거 두 개는 태연이를 뽑냐 뽑지 않냐로 케이스를 나누면 되고 이거는 그냥 대표 뽑기 정도로 생각을 하면 돼. 대표를 뽑는 방법이 두 가지인 거지. 전체를 뽑아놓고 대표를 뽑는 방법이랑 대표부터 뽑아놓고 나머지를 뽑는 방법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지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금요일 거 자료에도 있으니까 그때도 잘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 5번 최대 분역수가 3이래. 그래서 스몰 a를 내가 3m 스몰 b를 3n이라고 하면은 m과 n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1부터 16까지겠지. 50 이하의 자연수들이니까. 그래서 그럼 이 중에서 서로소를 어떻게 뽑아? 서로소를 어떻게 뽑아? 그냥 노가다에 1부터 노가다에서 다 세도 돼. 1부터 노가다에서 다 세도 돼. 그것도 얼마 안 걸려.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세면 돼. m이 1일 때 1보다 그러니까 n 값은 1보다 큰 서로소인 걸 뽑으면 되는데 1과 서로소인 건 몇 개 있겠어? 15개. 1은 모든 자연수와 서로소니까. 그냥 2랑 서로소인 건 2보다 큰 것 중에 홀수인 것만 세면 되니까 거기까지 어렵지 않아. 됐어? 근데 이렇게 셀 바에는 이렇게 세자는 거야. 원래 전체 순서쌍이 몇 개야? 그러니까 m이 n보다 크다 그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 전체 순서쌍은 16개 중에 몇 개 뽑아서 순서 배열하면 돼? 2개 뽑아서 순서 배열 해주면 되지. 됐어? 여기서 못 빼면 돼? 서로수가 아닌 것. 서로수가 아닌 건 뭐겠어 당연히. 이유 배수 중에서 2개 뽑은 경우 3의 배수 중에서 5의 배수 중에서 4의 배수 펑이다. 7의 배수 중에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 소수인 애들만 오는데 11의 배수는 어차피 1부터 16 사이에 11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괜찮지. 그 다음에 뭐 세야 되냐면 6의 배수 세야 돼. 6의 배수는 왜 세야 돼? 6의 배수는 여기랑 여기에서 겹치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2의 배수 중에서 2개 골라서 자리까지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짝수 몇 개야? 1부터 16까지 8개니까 여기는 8p 2가 될 거고
3의 배수는 5개니까 5p. 5의 배수는 3개니까 3p. 7의 배수는 2p. 6의 배수는 6의 배수 2개지? 그래서 2p. 그래서 요만큼 더하고 얘 빼면 되니까 이렇게 없애고 얘만 더해서 전체에서 빼주면 되지. 근데 노가다에서 만약에 이게 이해가 어렵다면 노가다에서 세도 되는데 어차피 노가다에서 세는 거랑 이거랑 아이디어 자체는 똑같아. 아이디어 자체는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세는 게 나아. 그럼 나는 처음에 무슨 방법으로 셀게? 난 노가다로 세고 있었어. 근데 중간에 저게 생각이 나서 노가다로 다 세놓고 저렇게도 풀었지. 그러니까 노가다가 의미가 있으려면 그런 짓을 해야 돼. 노가다를 하다가 문제 풀이가 생각이 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6번. 토요일 월요일 푸는 거야. 어찌됐든 공각이 관광지가 1, 2, 3, 4번이 있어. 관광지가 1, 2, 3, 4번이 있어. 근데 어디는 반드시 첫째 날 반드시 가겠대? 3번을 반드시 가겠대. 아니야? 3번을 반드시 가겠대. 근데 첫째 날과 둘째 날 모두 적어도 하나의 관광지를 관광하고 여기를 다 관광을 해야 되는 거지. 됐어? 여기를 다 관광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첫째 날 몇 군데 관람하는 방법이 있어. 첫째 날 3군데, 둘째 날 1군데, 첫째 날 2군데, 둘째 날 2군데, 첫째 날 1군데, 첫째 날 마지막 날 3군데 이렇게 관람하는 방법이 있지. 그럼 일단 첫째 날에는 무조건 3번을 관광하기로 했으니까 이 경우는 남은 3개 중에 몇 개 뽑으면 돼? 2개 뽑아주면 되지. 그리고 나서 관광하는 순서가 중요하니까 여기 몇 팩토리얼도 해줘야 돼? 3팩토리얼도 해줘야 되지. 그럼 여기서는 3개 중에 하나를 뽑고 앞에 2팩 뒤에도 2팩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 여기는 3팩토리얼만 해주면 되지 마지막 날. 월요일 거 펴봐. 다음 중 그 값이 다른 하나는 4번 8팩이지 요거는. 2번도 그냥 사전식으로.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전식이 헷갈리면 뭐로 바꾸라고 그랬어? 1, 2, 3, 4, 5, 7로 바꿔서 작은 숫자부터 만드는 걸로 가자 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다음 3번. 그러니까 이게 지금 1학년 3명과 2학년 4명. 근데 사실 한 자리가 남지. 그냥 3학년 1명이라고 하자. 어차피 그 비례자도 그거니까. 됐어? 그러니까 3명, 4명, 1명 이렇게 있어. 근데 문제에서 조건이 뭐냐면 양 끝에 몇 학년이 와야 된대? 2학년. 그렇지.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2학년 하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와 있어. 그럼 나머지 2학년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어차피 여기로 한정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여기서 케이스를 나눌 거야. 2학년이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이렇게 앉을 수도 있겠네. 그럼 여기 앞에 그럼 이제 누구 배정해주면 돼요 여기서? 1학년을 배정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 웬만하면 많은 인원들을 배정을 먼저 해주는 게 나중에 한 명 처리하는 게 쉽지. 2명을 먼저 처리를 해두는 게 나머지 1명 처리하는 게 쉽지. 그럼 이제 1학년을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야? 아니면은 미안하다. 아니지. 그럼 1학년을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야? 1학년이 어떻게만 안 들어가면 돼? 그치?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봐. 1학년이 다시.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얘 4팩 3팩은 내가 나중에 해줄 거잖아. 미안하다. 이거 3학년 넣자. 쏘리. 그럼 3학년이 어디 들어갈 수 있어? 여기 아니면 여기 들어갈 수 있지. 몇 가지야? 여기도? 여기도? 미안하다. 그럼 그냥 여기다 곱하기 몇 하면 돼? 아니 뭔 소리야? 지금 이거
이거는 내가 뭐 한 거야? 1학년이랑 2학년 자리 배정을 하고 나서 1학년, 2학년끼리 자리 바꾼 거잖아. 이건 뭐 한 거야? 지금 3학년 자리를 지정을 하거나 아니면 1학년이 들어갈 자리를 지정을 한 거지. 그래서 그럼 이 각각의 경우가 두 가지씩 나오니까 이거 다 더하면 몇이야? 6이니까 그냥 곱하기 6만 해주면 되지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원래 그 동그라미 삼각형 의자에 앉았던 거랑 꽤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더 어렵지 이거는. 그럼 4번은 너네가 잘 빼주면 되고. 네, 이거 역할이 해줘야 돼. 이거가 이거야 아니면 4번이요. 4번? 곱하기 2는 무슨 소리야? 뺄때 그 3개 있는 거 하나랑 4개를 선택하는 하나랑 또 하나는 그냥 4번 할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8시 4잖아. 졸지 말고 들어. 경화에 집중해서 들어. 경우에서 문제 최대한 많이 이렇게 공부하고 가야지. 야, 가도 어차피 너네는 틀려올 건데 경우에서. 너네는 다 맞지는 못해 경우에서. 경험치가 너무 적어. 그걸 바라면 안 돼. 근데 최대한 남들보다 실수 덜 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솔직히 말하면 너네랑 제일 윗반이랑 경우의 수 레벨 자체가 아예 달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네가 이렇게 한순간 한순간 노력을 안 하면 걔네를 못 따라잡지. 야, 니네 경우의 수가 이거 기말고사 한 번으로 끝나? 내가 뭐라 그랬어? 2학기 때도 나온다 그랬잖아. 선생님 씨발 2학기 때 왜 나오나요? 나도 안 냈으면 좋겠는데 선생님들이 함수 나오면 그냥 경우의 수 내. 왜? 틀리니까. 그러나 너네 수능 때 확통 안 봐? 보잖아. 그때 경우의 수 또 해야 돼. 너네 경우의 수 앞으로 2번이나 더 남았는데 지금 한번 그냥 대충 떼고 지나갈 거야? 안 된다고. 야 그리고 뭔가 미안해서 미안해. 웬만한 애들은 고3 때 경우의 수를 풀잖아? 안 틀려. 야 공부 노타가 한 애들도 경우의 수만큼은 안 틀려. 그러니까 너네도 다 쌓아 나가면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경우의 수야. 근데 이거 회피하면 안 된다고. 야 어렵게 설명한 문제가 어딨어?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봐봐. 이렇게 하는 거야 항상. 조건들이 많을 때는 먼저 처리할 수 있는 것들 결정을 해놓고 걔네를 처리하고 나면은 조금만 하면 되잖아. 근데 너희 그 순서가 아니라 한꺼번에 무언가를 처리를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아 선생님처럼 못 풀겠다. 왜 못 풀어? 너네가 욕심만 버리면 되잖아. 니네가 뭐 잘났다고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그래. 조금씩 처리를 해야지 문제를. 복잡한 문제일수록. 그 마인드만 가지고 있으면 돼. 어려운 거 없어 하나도. 야, 너네한테 최고 난도 문제 나 시킨 적 한 번도 없어. 있어. 한 번 있어. 사물함 그거는 좀 어려웠는데 아무튼 그거 한 번 하고 안 하잖아. 그거 왜 안 해? 너네 시험에 나오면 틀리라고? 제껴. 그걸 못 풀어. 제껴야지 뭐 어떻게. 그거에 온 힘을 다 쏟아 나머지를 포기할 거야? 꼴랑 4점 때문에 40점을 포기한다고? 아니야. 그거 4점 버리는 게 나아. 그럼 그거 고3 때 가면 풀 수 있냐고? 수능장에서는 풀 수 있어. 토익 내신에서는 그거는 고3 때 나와서 버리면 돼. 그 문제는. 존나 싸가지가 없는 거지 학교 선생님들이. 그럼 왜 내? 한 문제나 5분 넘게 걸리는 걸. 그런 건 안 돼. 그런 거 내면은 안 되는 건데 학교 선생님들이 100점 맞지 말라고 내는데 그 쌍놈 새끼들이 자꾸 100점을 맞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는 못 맞춰도 돼. 어쨌든 집중해서 좀 들어봐. 얘는 그만 가고. 쟤는 뒤통수 못 때리잖아. 동아. 예진이 너그 동아였으면 경례 뒤통수만 했어. 아니 쟤는 졸면 진짜 제 뒤통수 빡 때려. 무서운 애요. 걔. 졸지 마. 졸지 말고 들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뭘 빼야 돼? 한 직선에서 4점 뽑았을 때 빼야 되지. 한 직선에 4점이 있는 경우가 40, 반대 이런 게 몇 개야?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하나 있지. 난 뭘 빼야 돼? 여기 위에서 점 3개를 뽑고 5개 중에서 점 하나 뽑는 경우 빼야 되지. 또 뭘 빼야 돼? 네 점 한 직선이 있는 경우에는 3점을 뽑고 그럼 여기서 3점 뽑으면 나머지 한 점 선택할 거 몇 개 있어?
아, 5개. 아닌데. 이게 4개야? 아 4개네. 근데 이런 게 몇 개 있어? 2개가 있다 해서 이렇게 빼주면 되지. 자 5번은 5번은 빗금친 부분을 모두 포함해야 된대. 그럼 선을 어떻게 세야 돼? 봐봐 지금 여기에 지금 얘가 색칠이 되어 있고 얘가 색칠이 되어 있잖아. 그럼 얘네를 포함하려면 선을 이쪽 바깥에서 잡고 이쪽 바깥에서 잡고 여기 바깥에서 잡고 여기 바깥에서 잡아야 되지. 네. 그럼 여기 바깥에 선 몇 개야? 얘 포함해서 2개지? 이쪽은? 여기 아래는? 여기 위는? 이렇게 고르면 끝이지. 6번 문제를 잘 읽어야 돼. 평상시 풀던 문제랑 뭐가 달라? 세 가지 색을 모두 그렇지, 모두 사용해야 되는 게 다른 거지. 그럼 세 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는 어떻게 나눌 거야, 이거를?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 거거든? 여기 사각형에 몇 가지 색만 칠하는 경우? 두 가지 색만 칠하는 경우나 사각형에 세 가지 색을 모두 쓰는 경우 이렇게 케이스를 나눌 거야. 됐어? 그럼 이제 사각형에 두 가지 색만 써야 돼. 사각형에 두 가지 색만 써야 되면은 어떤 거 두 가지 색 쓸, 어떤 거 이런 색 쓸지 골라야 되지. 3시 2로 골라. 네, 이요. 그러니까 31도 틀린 건 아니지만 내가 지금 그냥 두 가지를 고르기로 했으니까 32가 맞아. 네. 그래서 32로 했을 때 색칠을 1번, 2번 칠하는 거랑 2번, 1번 칠하는 경우 몇 가지 있어? 두 가지 있고 여기 칠할 색은 여기서 뽑지 않은 나머지 한 가지로 칠해야 되니까 이게 끝이지. 네. 그래서 그럼 여기에 세 가지 색 칠하는 방법은? 그냥 세 가지 색 중에 그러니까 봐봐 여기에 세 가지 색 칠하면은 분명히 여기랑 여기가 같은 색이거나 여기랑 여기가 같은 색이어야 되지. 그럼 같은 색 칠할 거 3시 1로 뽑아야 되지. 그냥 어디를 같은 색으로 칠할지 여기를 같은 색으로 칠할지 여기를 같은 색으로 칠할지 결정을 해야 되지.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나머지 두 개를 여기를 같은 색으로 칠했어. 그럼 여기가 다른 색 두 가지가 이렇게 칠해질지 이렇게 칠해질지 결정을 해야 되니까 두 가지지. 됐어? 그럼 이제 뚜껑 칠하는 건 몇 가지야? 이미 세 가지 색 다 썼지? 그럼 뚜껑은 칠하기가 편해 안 편해? 편해. 여기랑만 색이 다르면 되니까 몇 가지야? 두 가지. 끝. 이거 정리해.